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모든 관리부터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암이 그렇듯이 유방암도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수술에 따른 후유증 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먼저 대표적으로 유방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후유증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급성기에 나타날 수 있는 건데요. 출혈이 있거나 그래서 혈종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유방을 떼어내면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공간에는 장액이라고 하는 조직액이 차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유방 조직 떼어낸 공간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어낸 공간 이런 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불룩해지고 또 그런 것들이 팽만하면서 팽만감을 느끼면서 통증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심하게 되면 저희가 그 조직액을 배액이라 그래서 바늘을 찔러서 빼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수술하는 도중에 예상이 된다면 배액관이라 그래서 장액종을 배출시키기 위한 관 같은 것들을 몸에 삽입하고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몸에서 나오는 조직액이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되고 없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생긴다거나 너무 이제 팽만감이 들어서 막 불편해하시면 주사기를 이용해서 좀 배출시켜 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림프 부종입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기게 되는 유방 수술 후에 생기는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원인은 유방 수술을 할 때는 유방 종양만 떼어내는 게 아니라 유방 종양이 림프 혈관을 타고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로 전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세트가 유방에 있는 종양 떼어내는 것,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떼어내는 것이 같이 세트가 되는데요. 이전에는 유방암이 걸리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을 10개 이상, 20개 이렇게 다 떼어냈었어요. 곽청술이라 그래서 광범위하게 겨드랑이 림프절을 떼어낸다 이런 수술을 했는데 최근 한 30년 새 수술 방법이 많이 바뀌면서 임상적으로 수술 전에 여러 가지 검사에서 림프절 전이가 의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나 두 개 정도만 감시 림프절에서 보쳐 서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여러 가지 동위원소나 생체 염료라 그래서 블루다이 같은 것들 이용해서 찾아내는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내서 거기에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 수술까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겨드랑이 수술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 혈관들이 림프절을 절제를 함으로써 막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혈관의 일종이기 때문에 림프액이 흘러서 팔에서 혹은 유방에서 흘러 들어와서 가운데 있는 흉관으로 해서 대동맥, 대정맥 이렇게 혈관, 혈류로 합쳐지게 되는 그런 혈관의 한 종류인데요. 그 림프 혈관이 팔 쪽으로 가는 게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나중에 이게 만성화되면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까지 하게 되면 남아있던 림프 혈관들도 자꾸 막히게 되거나 그게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팔이 정상적일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팔에 상처가 생긴다든지 무슨 침을 맞는다든지 주사를 맞는다든지 혹은 혈압을 자꾸 잰다든지 그래서 가벼운 염증이라도 생기면 갑자기 림프 혈액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많아진 림프 혈액이 배출되는 공간, 길이 병목이 생기는 거예요. 다 나가지를 못하고 그게 좁아져 버리는 거죠. 고속도로가 있다가 국도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가지 못하고 차들이 고속도로 가던 차들이 다 국도로 몰리면 뒤에가 계속 밀리듯이 팔도 띵띵 붓는 거죠. 그걸 이제 림프 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생기게 하려면 평소에 팔에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림프 마사지도 받을 수 있고 예방하기 위해서 팔 쪽에 암슬리브라 해서 팔 쪽에 압박붕대 같은 스타킹을 신기도 하고 도수치료로 같이 해서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해서 계속 림프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림프 부종이 심하게 되고 코끼리 팔처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른데 허벅지나 다른 데 있는 림프 혈관과 지방을 가져다가 겨드랑이 쪽에 이식하고 혈관을 이어주는 수술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수술들이 쉽지도 않을 뿐더러 한다고 해서 100%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림프 부종 이렇게 관리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주사 평생 못 맞아요? 그러는데요. 대개는 임파절 전절제술을 해서 림프절을 많이 띈 분은 평생 관리해야 되는 게 정답입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감치림프절만 한 분들은 대개는 처음 한 2-3년 정도는 잘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가벼운 혈압재기, 뭐 혈액 채취 이런 정도는 깨끗하게 안전한 병원 기관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처가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 치료를 받고 병원에 오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재활의학과나 이런 데서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 림프 흐름을 좋게 하는 운동들이나 압박 스타킹 착용 이런 것들에 관한 상담도 해주시고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그 개인 맞춤형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지병원 재활치료팀에도 이윤정 과장님과 재활치료팀, 암 재활치료팀이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시면 적극적으로 관리하시면 좋은 성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방암 수술 후에 또 재발률이 또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대부분 암 환자들은 치료가 끝나고 좋았던 것도 잠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사하는 날 보통 6개월 간격으로 5년 동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검사하시게 되면 늘 걱정과 두려움, 재발한 거 아니야? 어디 전이 생긴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늘 걱정하시기 마련입니다. 국소 재발이나 원격 전이를 일찍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을 빨리 발견함으로써 치료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생존율을 길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원래 발생했던 유방 쪽에 다시 발생하는 국소 재발은 80에서 90%가 처음 5년 이내에 나타나고요. 나머지 20에서 10%가 10년 이내에 나타납니다. 그러나 호르몬 양성 유방암의 경우에는 수술 후 5년이 아니라 10년 넘어서 10년, 15년에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유방암 중에 가장 많은 서브타입이 호르몬 양성이고요. 전체 65% 정도 되는데 그 환자분들 중에서도 병기가 좀 진행됐던 진행성 유방암이나 이런 분들은 5년 지나 10년, 10년, 15년에도 재발에 대해서 잘 경과 관찰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국소 재발을 하면 처음 수술한 것과 똑같이 국소적으로 절제하기도 하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받았던 유방인 경우에는 전절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원격 전이는 처음 진단 때는 전이가 없었으나 추적 관찰 중에 이제 다른 장기에서 재발하는 경우를 원격 전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뼈에 전이 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 순위로 폐, 간, 그다음에 뇌 같은 중추신경계에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 후에 추적 경과 관찰할 때는 뼈 전신 스캔, CT로 폐와 간, 그다음에 헐투 양성인 유방암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 전이가 많기 때문에 중추신경계 증상이 있다면 헐투 양성인 유방암 환자들의 경우에는 뇌 MRI나 뇌 검사 등을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증상에 따라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이에 대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치료 반응과 예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초기에 생겼다 그렇다면 초기에 발견을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면역 치료제나 그다음에 표적 치료제들이 호르몬 양성이면 호르몬 양성에 대한 CDK4/6 이니비터라는 약이 나왔고요. 헐투 양성인 유방암에는 펄투주밥이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표적 치료제들과 항암제의 콤비네이션이 된 약들,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티드 드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약들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요. 3중 음성암의 경우에도 면역 치료제들을 쓰게 되면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 없이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 후에 좋은 약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신다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수술 후에 재발은 5년 이내에 발생하기 때문에 수술 첫 3년은 3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하는데요. 검사를 3개월마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의사를 3개월마다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검사는 6개월마다 시행을 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2년간은 6개월마다 만나시면서 만나실 때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됩니다. 5년이 지난 후에는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는 것을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난 후에도 CT, MRI까지 다 찍는 건 아니지만 초음파 검사와 필요로 하는 부위, 증상이 있는 부위들에 관한 것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들 포함하여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건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5년이 지나더라도 매년 받으셔야 되는 거죠.
또한 환자 스스로 나타나는 증상을 잘 관찰하는 게 중요한데요. 수술한 부위 근처에 뭔가 만져지거나 통증이 있거나 뭐 월경 주기 변화와 평소에 따른 증상이 그쪽에 있거나 뭐 반대쪽 유방에도 사실은 유방암이 한번 생긴 분은 유방암이 생긴 유방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암이 재발하지만 반대쪽 유방도 일반인에 비해서 4~5배 정도 높게 유방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이 뭔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병원에 오셔서 주치의와 상담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재발 확률이 비교적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돌아가시지 않고 오래 살기 때문이죠. 생존율이 높고 완치율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5년 지나면 완치됐다고 보통 얘기하지만 유방암은 5년이 지나도 사실 완치됐다고 그냥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낮은 비율이지만 재발 전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5년까지가 제일 높고 10년이 지나면 떨어지고 15년, 20년 갈수록 떨어지긴 합니다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장기간의 추적 경과 관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요. 5년 생존자분들 굉장히 축하드리고 힘든 5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에도 매년 정기적인 검사는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1년에 한 번씩은 얼굴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